음악인 박옥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세상과의 소통을 선도한다라는 비전 아래 올해 음악재활부는 음악전업팀과 관현맹팀, 음악 전문 두 팀으로 구성됩니다. 음악전업팀은 기존에 공지된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음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두 개 부서를 하나로 확대 통합하고 파트장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적인 면에서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는 음악전업팀은 음악재활센터로서의 내실화를 가지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설립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인적인 면에서나 사업적인 양적인 면에서는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는 효율성 및 체계성 부분은 다소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장 체제에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과 서비스 수혜 지역을 확대하여 음악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시간, 지역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23년은 기존의 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음점에서 드림이를 운영하면서 체득한 시중복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아카데미 이용자도 시중복 장애 특성에 맞게 커리큘럼 및 교수법 등을 적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3년도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1대, 2대 자문위원장이 모두 문체부 차관 출신으로 자문회의 클래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때 논의되었던 의견을 바탕으로 관현맹인 팀의 운영 방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실에 맞게 비대면 공연 및 영상 등 다각도로 노력은 해왔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대비 퇴보에 따른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인식 개선 공연 비중이 높았던 부분에서 문화 전승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기획 행정 강화 및 시스템화입니다. 공모 공연 및 자체 기획 공연을 계획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운영이 체계적으로 시스템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연습실 증축 등의 시설적인 면 그리고 음악적 구성의 업그레이드 등 2024년, 2025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서 증명된다. 자문회의 때 관현맹인 장재호 예술감독님이 하셨던 문구를 이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관 사업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걷는 길을 따라올 사람이 더 많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음악재활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전문팀 나가연입니다. 웰빙 위즈 더 뮤직 음악으로 웰빙하기 사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복지, 행복,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웰빙하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행복을 전하는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안녕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음악으로 웰빙하기 정규교실과 특강교실편 전국보편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웰빙하기 1 정규교실편입니다. 음악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 첫 번째로 최강 라인업 실로암 내부 강사를 소개합니다. 실로암 복지관은 최대 규모의 음악 전공자라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은 물론 시각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수법을 가진 최강 강사진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음악적 요구에 따라 실용, 뮤지컬, 카페라, CCM, 반주법,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사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수업 교재 및 교구 활용법, 교실별 교수법 논의 및 공유를 통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음악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실로암 복지관 음악 프로그램이 핫한 이유. 실로암 복지관 음악 프로그램의 최대 강점을 꼽자면 특별한 1대1 개별 서비스와 이용자 맞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음악적 요구와 개인 성향을 고려한 1대1 강사 매칭과 마침 커리큘럼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만약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는 장애 실용 단계에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음악 활동이 심리,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적 대화를 통한 장애 수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매년 중도장애인과 노년층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 특성, 중도실명, 중복장애, 노년층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 정서 함양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삶을 돕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중복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올해 정규교실로 시중복 장애인을 위한 퍼커션 교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타악기를 활용한 수업으로 봉고, 콩가, 젬베, 카혼 등 다양한 타악기를 체험해보고 특별한 악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신체적 활동이 더해져 시중복 장애인의 음악 재활적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중복 장애인 이용자 장애 특성에 맞는 음악 교육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음악으로 웰빙하기 2 특강교실편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자기개발이 필수인 시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64.5%가 현재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 직장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한 음악 활동을 제공합니다. 보컬, 드럼 등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성취감, 삶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실로암 복지관 시각장애 직원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또한 더 많은 시각장애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평생교육, 직업재활센터 등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맞춰 칼림바, 음악적자, 나도 작곡가, 노래체험, 퍼커션 등 다채로운 특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특강 교실로 리코더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태활력만으로도 간단한 운지법을 익혀 시각장애인 누구나 쉽고 용이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악시간 학습용 악기로 초딩 악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리코더는 서양에서 꽤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고 바로크 시대 특히 핫했던 서양식 관악기입니다. 시범 수업 8차시 특강교실로 기획하고 있으며 수업 진행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로 구성하여 그룹 합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합주를 통한 성취감, 그룹의 강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으로 웰빙하기 3 전국구 편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구 음악 교육 사업 확대입니다.
22년부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선용을 위한 전국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함안, 전남, 원주 지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악을 활용한 여가 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지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음악 교양 교실입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중 음악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2년 대구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시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음악 교양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구 광주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음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웰빙 위드 더 뮤직, 음악으로 웰빙하기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각장애인의 여가활동 확대 및 음악적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단 사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드림예술단의 23년 키워드는 버터플라이, 내일의 도약입니다. 나비는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 마침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직전 번데기 안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완전 다른 개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녹여서 액체화시킨 후 재조리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드림예술단은 2020년 7월 창단하여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고 애벌레 시기를 거쳐 이제 번데기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림예술단은 새 장르로의 도약, 새로운 컨텐츠로의 도약,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 총 3가지 도약을 통해 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 장르로의 도약입니다. 장르의 도약 첫 번째는 드림예술단의 저작곡 개발인데요. 드림예술단에는 전설처럼 부산으로 내려오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순재 단원의 저작곡 기차 타고 싶어인데요. 이순재 단원이 독립을 영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23년에는 이 곡을 드림예술단의 블루지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완성된 곡을 통해 장애인 예술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곳에서 드림예술단의 색깔을 더욱 잘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르의 도약 두 번째는 레퍼토리 개발입니다. 현재 드림예술단은 관객의 연령대에 맞춰 각기 다른 곡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아리랑과 같은 전 연령대의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연주곡 위주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드림예술단의 대부분의 레퍼토리는 보컬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드림예술단의 색채를 더하고 단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연주곡 위주의 레퍼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장르의 도약 세 번째는 새로운 장르 시도입니다. 혹시 싱잉랩이라고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멜로디 힙합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요. 2010년대 중후반 대세로 떠오른 힙합의 장르 중 하나로 말 그대로 랩 가사에 멜로디를 얹어서 흥얼흥얼 노래하는 랩을 하는 창법을 지칭합니다. 싱잉랩은 기존 랩에 비해서 악기 하나하나의 장점을 크게 보여줄 수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귀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드림예술단이 연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느린 비트, 멜로디에 랩을 얹어 보다 쉽게 가감들이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의 이야기도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컨텐츠로의 도약입니다. 컨텐츠로의 도약 첫 번째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촬영 시도입니다. 표명 아트홀, 신관, 다목적실 등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드림예술단만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촬영하면 힘은 들지만 그만큼 단원들이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근무 분위기의 전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단원들이 영원하고 있는
바닷가 촬영 등을 진행해서 드림예술단만의 즐거운 분위기가 녹아있는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컨텐츠로의 도약 두 번째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연주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의 유치원, 직장, 복지관 등에서 연주를 해왔었는데요. 23년도에는 이와는 다르게 야외 공연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22년부터 꾸준히 버스킹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지하철 버스킹을 기획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선릉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대원역,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총 5개 역에서 버스킹이 가능한데요. 사전에 선정된 매크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해서 시도해볼 만한 공연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림예술단의 라이브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시각발달장애 음악가와 시각발달장애 음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텐츠로의 도약 세 번째는 다양한 협연 방식 시도입니다. 22년도 연말 드림예술단이 삼성볼레드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서 위대한 쇼맨 OST인 This Is It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합창단과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현진 단원이 전자드럼을, 나나라 단원이 일렉기타를 도전하는데 드림예술단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곡을 그저 기억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신라복지관의 자랑인 호산가 합창단과 협연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드림예술단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담원 선생님들께는 드림예술단과 함께 호흡해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호산가 담원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도약은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입니다. 드림예술단은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1인 2악기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22년부터 몇몇의 단원들이 본인의 주전공 악기 외에도 다른 악기를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이미 도전 중인 단원들에게는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나의 악기를 하고 있는 단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23년도에는 개발된 다양한 악기를 통해 드림예술단의 레퍼토리를 더욱 다양하게 꾸려보려고 합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 두 번째는 워크숍 진행입니다. 드림예술단 단원들, 특히 김도훈 단원이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어요. 한강에서 치맥하고 싶어요. 단원들과의 단합을 매우 기대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영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단원과 근로지원이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단순히 친목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술단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 세 번째는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취득 시 인식개선 공연 때 강사비 지급이 가능해서 공연 외로 또 다른 수입원 확보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최한진 단원, 고경범 단원이 자격증 취득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내부 인프라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취득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도약 마지막은 이미지 변화 시도입니다. 이미지 변화에는 자기 관리, 즉 다이어트만 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맛있는 식단법 때문일까요? 아니면 푸짐한 드림 간식 덕분일까요? 몇몇의 단원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도 함께 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밴드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3년도는 특별히 자기 관리의 해로 삼고 단원들이 슬림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스파르타 관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드림예술단은 23년도에 세 가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데기 속에서 높고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드림예술단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림예술단의 23년도 기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12년차 관현민팀 5년차 고인물 유자영입니다. 2023년 관현민 전통예술단의 슬로건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관현민의 색을 물들이다입니다. 색이라는 의미가 색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이 의미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 그리고 이미지화 또 나아가서는 발전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관현민의 색을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관현민 전통예술단은 올해로 13년차가 되는 베테랑 예술단인데요. 근데 그동안의 공연이
되게 많이 진행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관현맹인만의 이미지가 좀 없다, 이미지가 없고 색깔이 좀 뚜렷하지 않다, 특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현맹인의 색을 찾는 그런 한 해로 또 브랜드화에 집중하는 한 해로 내가 삼고 달려가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의 큰 변화를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 보이시는 것처럼 전승 공연의 집중화와 공연의 정상화, 그리고 둘째 예술단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 레퍼토리 개발의 변화를 저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는 공연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네, 자세하게 하나씩 제가 변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현맹인의 색을 물들이기 첫 번째, 바로 전승 공연의 집중화와 공연의 정상화입니다. 아까도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상화, 그 공연의 정상화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전승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할 때는 보통은 관현맹인의 역사와 예술성을 목표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전까지는 문화예술 공연, 인식예술 공연, 그리고 소외계층 공연에 큰 비중을 두고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2023년은 전승 공연의 무게를 실어서 예술단의 정체성을 다져가는 그런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국악축제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경복궁에서 공연했던 거 혹시 아세요? 그런 공연처럼 초청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 공연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공연의 타이틀을 좀 걸고 공연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에 그런 익숙치 않은 문화가 도입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연은 사실 이렇게 관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본질이 많이 무너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 공연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해서 무너진 공연의 본질을 찾고 정상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대면 공연을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형태와 시스템을 다시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공연의 타이틀을 걸고 공연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저희 관현맹인의 로고가 있어요. 기역, 키읔, 미음, 이응이라는 저희 관현맹인 로고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 제가 관현맹인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또 이 로고를 저희가 많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로 합성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감흥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감흥이라는 타이틀을 건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감흥, 이런 공연 또는 기역, 시음, 미음, 이응으로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현모여, 관현미, 관현부화 등등. 관광문역도 있고요. 네, 아무튼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화해서 저희가 전승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타이틀로 저희가 또 공모 사업에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또 작년처럼 아마 해외 공연이 조금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저기 일본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어요. 스키야키 뮤지컬 월드 페스티벌은 그런 공연에 초청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8월 정도에 갈 예정이고 또 미국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연에서는 저희가 K-pop 가수나 그리고 국내 유명 예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콜라보 공연 그리고 크로스오버 공연을 확대해서 예술단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역량 강화의 큰 변화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기존의 1대1 레슨 형식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1대1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레파토리 개발 목적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방향을 많이 바꿔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구현하고 공연 프로그램 구성을 목적에 둔 그룹 형식의 교육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에는 이미 명인 특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들 연주가 김영일 명인과 대형 연주가 심상남 명인을 1, 2월 중에 초청해서 민요나 민속문화 작품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각장애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몸짓하는, 저희는 달림이라고 보통 하는데 몸짓이 조금 많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액팅이라든지 스피치하는 부분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각장애 한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몸짓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해서 연주에 잘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예술단에 저희가 없었던 악기분들을 비시각장애인 예술단으로 저희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객원 단원을 채용을 했는데 양등, 아재, 피리, 타 부분의 선생님 4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들과 더불어서 레퍼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폭넓고 조화로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 떼창곡인 문어의 꿈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이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이들이 연주를 하면 계속 떼창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어가지고 그런 곡들, 그리고 판소리와 합창 연합했던 밤 내려온다라는 곡을 최동희 의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홍재현 선생님이 편곡하신 멋진 곡이었고요. 그리고 어기어라라는 합창곡도 있었고 합창 창작합주 산책이라는 곡도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사학합주 아름다운 모전이라는 곡도 저희가 관현맹인의 색깔을 찾기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곡들이 있어요. 혹시 그 난감하네라는 곡 아시나요? 그 곡을 작곡하신 심영석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곡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고 신곡을 좀 발표하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올해 그래서 난감한에 뺨치는 히트곡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관현맹인만의 곡으로 잘 소화를 해서 올해는 관현맹인의 색을 물들이는, 그리고 관현맹인만의 감동을 주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어느덧 그 전세주거전서의 마지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빌런 직업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직업자에서 우리 24년 사업 방향을 하려면 과거를 좀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시작할 때는 정말 10여 명, 한 10명, 14명, 정원 18명인데 18명도 채우지도 못해서 14명 시각장애인을 같이 모시고 단순 인강부터 시작을 했던 게 처음이고요. 그러면 20년이 지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지금 보면 지금은 어때요? 우리 근로장애인이 100여 명이 되고요. 또 다 최저임금 이상이고요. 물론 사대보험, 사대보험 다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매출도 이제 100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10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10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현재는 국내 최고의 최고 수준의 직업자를 찾아주지만 이제 2030년, 2030, 우리 2030 비전 얘기 많이 하죠. 2030년에는 정말 이제 신뢰한 직업자들이 어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직업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3년을 세계를 선도하는 장애인 직업자 시설 도약의 원년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 글로벌의 그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23년도에는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실험 직업자에서는 크게 두 개 축이 있어요. 서비스업이 있고 제조업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분야가 있고 제조업 분야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안마센터 운영이 있고 또 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뭐 서비스업 관련된 뭐 세미나나 자료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매달 하는 얘기 뭐 고품질 서비스, 차별화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뭐 매뉴얼화 뭐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욕구입니다. 고객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고객의 욕구는 늘 변하지만 그 변화한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건 한발 늦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고객의 욕구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해서 피자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피자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한강에서 치맥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강에서 치맥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서비스에서 치고 나가려면 어떤 고객의 욕구를 개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한 안마센터, 저희 그 독지가 쪽에서 운영하는 안마센터인데 안마센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2005년 4년에 시작할 때는요 그때 시각장애의 안마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방 안에다 요 하나 깔아놓고 그냥 시각장애들이 고객 오면 받고 하는 그런 안마고 뭐 마케팅의 개념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실로암이 처음 그런 당시에 그런 학문지에 있을 때 처음 개념이 다른 안마원을 설계하고 만들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들 고용해서 퇴직금을 주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을 주고 하면서 모든 안마원들이 저희 신랑을 쫓아온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랑은 월 고객이 3,000명이고 안마사 30명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인데 이제는 또 치고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에서 2등이 더 불안할까요? 1등이 더 불안할까요? 1등이 훨씬 불안합니다. 1등은 계속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랑한테는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각장애인의 어떤 안마업계를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있어서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고민과 시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고요.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조업은 뭘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뭐 할까요? 팔아야 되겠죠. 이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장이 뭘까요? 시장을 쉽게 해서 팔고 사는 그런 현상, 팔고 사는 그런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크게 민수와 공급 분야가 있는데 민수는 개인의 욕구대로 개인이 사고 싶은 거, 개인의 돈으로 사는 게 민수고요. 공공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것, 그게 공공시장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다시피 공기, 물, 빛, 교통,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공공분야에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시장의 어떤 분야, 이 흐름, 수요 예측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제조업의 물건들은 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상품들 이런 것들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그런 물건을 개발하고 또 장애인 상품의 어떤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인증을 취득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 그것이 제조업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저희 실로암 인더스트리가 37억 7천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건대 50억 이상 매출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안에 100억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 또 준비할 것은 모든 사회가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 그걸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직업 영역에서도 4차 산업이 다 되겠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시각장애 직업 영역도 반드시 바뀔 거다. 이제 벌써 안마가 다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죠. 이제 AI 안마로부터 나오고 이제 무인 카페도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 이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발돋움을 2023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자들은
저 맨날 이런 말씀을 정말 감사하는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직업자로서의 고향의 원년을 올해는 선포하고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이만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23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공기순환기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소개드리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면서 얼마나 많은 공기를 섭취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루 평균 18kg 정도의 공기를 마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물을 하루에 1.2kg 마신다고 했을 때 15배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이 공기 안에는 저희가 섭취해야 되는 산소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그리고 발암물질인 라돈, 포름알데히드 등등의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리를 하거나 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건물 자체의 자재에서 페인트라든지 바닥재 이런 거에서도 이러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오염된 실외 공기보다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해 물질이 위험하다는 WHO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환기가 꼭 필요한데요. 1시간에 10분 환기시킬 경우 코로나 등의 전염병 바이러스가 10분의 1로 감소하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유해 물질들이 유출되면서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환기를 잘 하고 계시나요? 여기도 지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찬바람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게 되고 또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희 신제품인 공기순환기입니다. 공기순환기는 이러한 문제없이 자연환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기순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필터를 통해 깨끗이 정화된 실외 공기, 즉 산소를 실내로 들여오는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랑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랑은 다른 제품이고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공기청정기는 공기순환기처럼 산소에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에 유입 없이 실내에 있는 공기가 오염되면 정화시키고 다시 오염되면 정화시키고 이렇게 반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에서 버릴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CO2 농도를 낮추거나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보다는 유해물질을 실외로 배출하고 실외 산소를 실내로 유입할 수 있는 공기순환기가 더 환기 효과적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실내 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공기순환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더 확대가 된다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등의 그런 시설에서도 많이 설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이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에요. 저희가 이 제품들로 한국 표준 규격인 KS 인증을 취득하였고요. 취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취득을 하여서 이번에 LH 공사 영암 확산
내 공기순환기를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LH 아파트에 공기순환기를 납품하게 되었고, 현재 납품을 위해서 LH에서 요구하는 공기순환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제 이름처럼 생소한 단어라서 모두들 리터러시가 어떤 말인지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문자를 읽고 쓰고 가르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으로 3차 산업 발전으로 개설하게 된 신규 분과가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인터넷 기술 기반으로 일어난 디지털 지식 강고 혁명이라면 4차 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을 지나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모바일 등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일상생활의 정보 기술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모든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되어 현실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4차 산업을 대비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주어진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소셜미디어 등의 확장으로 단순 기기의 사용법이 아닌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일, 즉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등을 접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조합하고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교육하여 4차 산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을 일반화 세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지능,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을 접목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전반적으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어서 이러한 교육의 수요가 되게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화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 약자에서 강자로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한 세상을 위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공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좀 생소한 거라서 저도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강사분들 노출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보 약자에서 강자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보호작업시설 담당 황성수입니다.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실로원 헬스케어센터 신규 사업 주제 나를 위한 특별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실로원 헬스케어센터 잠실점에서는 2023년 어메이징 프로젝트로 아로마 테라피과 발마사지 프로그램 콜라보를 야심차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잠실 지역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통계청 상권 상가 공실률을 지켜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대 문화 관광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돼 향후 2030년까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소비 심리와 서울관광특구상품권과 같은 지역 살리기 정책 등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반으로 잠실의 인프라와 잠실 롯데캐슬 시장을 공약히 고려합니다. 저희 신규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는 상기요법으로 식물의 향을 이용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정신 안정을 위한 자연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마사지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으로 표현됩니다. 발마사지는 발바닥, 발등에 분포되어 있는 반사구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선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과 순환장애 개선을 통한 내분비선 균형 유지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저희 실로원 헬스케어센터 잠실점에서는 2023년 현재 트렌드에 맞는 웰빙 중
몸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 웰루킹족,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는 20, 30대 중반 전문직 여성들, 웰리니스족,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는 신세대를 겨냥하여 고퀄리티 제품의 오일과 안마 마사지 시술에 접목시켜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개선, 불면증 해소, 소화 능력 향상, 세포 재생 효과 등을 기대해보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제약해보려 합니다. 실로암의 강점인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손마술 기술력과 자연 치유 안마 이미지를 선보이고자 첫째, 1대1 고객 상담을 최우선으로, 둘째, 고퀄리티 제품과 최적화된 기술력으로, 셋째, 개인별 맞춤 브랜딩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로 다가서기 위해 편안하고 안락한 이미지로 쾌적한 공간에서 단순한 안마 마사지가 아닌 여성 고객들에게는 림프 케어를 통한 건강 회복, 다이어트, 피부 개선, 힐링을 연상시키고 남성 고객들에게는 고품질의 기술력으로 피로 회복,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을 연상시키며 고객과의 소통과 만남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